자, 이제 1번에서 유도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짝수 근해 공식이라는 좀 변형된 식을 하나 더 살펴볼 건데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특별히 1차 항의 개수였던 b가 짝수일 때 사용하는 공식이더라. 얘를 2b 다시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b가 짝수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짝수가 나왔을 때는 짝수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계산상의 이득이 되더라.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근해 공식은 x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우리가 유도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b를 짝수니까 2b 다시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죠? b는 2b 다시로 바꿔서 대입을 하자. 그럼 대입해보니까 x는 뭐가 되느냐?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자, 이제 근호 안에서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 다시의 제곱이니까 4로 묶어주시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묶여있는 요 녀석 4를 근호 밖으로 빼내면 2로 빠져나오죠. 자, 그래서 2로 빼낸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 다시의 제곱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분모와 분자에서 각각 2를 약분해주죠. 분모와 분자에서 2를 약분해주고 남는 식 써봤더니 뭐가 됩니까? 예, 드디어 짝수근해 공식의 결과가 보이네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요. 자, 이렇게 얻어낸 이 새로운 근해 공식 이 녀석을 우리가 직접 b의 개수가 짝수인 2차 방정식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0이다. 이런 녀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근해 공식을 적용한 풀이 솔루션 1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얘는 2a분의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 자, 이래서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 2 루트 2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줬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짝수근의 공식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 자, x 1차 항의 개수가 플러스 4니까 짝수 맞죠? 자, 이 녀석을요, 짝수근의 공식에다가 적용하면 x는 a분의, a니까 얼마예요? 처음부터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자, b가 플러스 4인데 b 다시는 절반이니까 2고요.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마이너스 2의 b 다시가 2죠. 2의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2. 자, 그렇게 해서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렇죠? 우리가 일반 근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줘도 답은 나오지만 풀이 과정 안에서 분모 분자를 약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런데 짝수 근해 공식을 썼더니 그런 약분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해를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짝수 근해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꼭 그렇진 않지만 계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알아두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짝수 근해 공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이번에는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자, 실근의 개수를 설명하시오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판별식을 영어로는요. discriminant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판별식이라는 얘기고요. 요 녀석의 첫 글자 대문자로 d를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판별식이 뭐라고 알고 있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어디서 왔을까? 얘랑 대화를 해보세요. Where are you from? 그럼 얘가 뭐라고 알려주냐? 저는 근해 공식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겠죠. 자, 우리 근해 공식 한번 살펴볼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가 있었죠. 가만히 보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호 안에 있었던 식이구나. 자, 이 녀석 선생님이 박스 한번 쳐볼게요. 그쵸? 그랬더니 똑같은 꼴이 판별식으로 밖으로 빠져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온 녀석이구나. 자, 그럼 화살표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판별식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근해 공식의 근호 안에 있던 식이 빠져나온 거구나. 이 녀석을 우린 특별히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부호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요. 2차 방정식은 근호 안에 양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 둘 다 실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우린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요. 판별식이 만약에 0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이었기 때문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값 하나만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녀석을 뭐라고 하느냐?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중근은요 실근의 개수가 그러면 한 개인가요? 라고 한다면 그 대답은 중근도 실근의 개수가 두 개예요. 라고가 맞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우리는 x-2의 제곱이 0이다가 됐을 때 얻어지는 이 해를 x는 2요 라고 얘기하고 얘를 중근이다 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그 녀석 원래 원리는 뭐냐면요. x-2 곱하기 x-2가 0이 됐던 거예요. 그럼 두 개의 1차식의 곱이 0이기 때문에 앞쪽 가로가 0 또는 뒤쪽 가로가 0이었던 거죠. 앞쪽 가로가 0인 곳에서 x 이퀄 2가 해로 나오고요. 또는 뒤쪽 가로가 0인 곳에서도 x 이퀄 2가 해로 나와요. 결국 이 녀석은 x 이퀄 2라는 두 개의 해를 가졌는데 그 녀석의 종류가 같다 보니까 하나의 해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린 중근을 뭐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냐? 중근도 이렇게 봤더니 두 개의 실근으로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중근도 두 개의 실근이다. but 그러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을 때 2하고 2는 서로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중근도 두 개의 실근이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한 가지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보면 한 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언급했습니다. 중근도 두 개의 실근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보면 한 개다. 밑줄 그어놓고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둡시다. 별표.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이 0보다 커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근이 두 개인 거고요. 중근도 두 개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이 두 개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얘기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떨까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요. x 이꼴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4ac 마이너스 b제곱의 i라고 바꿔 쓸 수 있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4ac 마이너스 b제곱의 i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판별식 근호 안에 들어갔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이 속에 뭐였으니까 음수라면서요. 그렇죠. 얘가 음수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녀석을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4ac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바꾸면 양수가 되죠. 그쵸? 근데 대신 똑같은 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봤어요. 그러면 복소수에서 제곱근의 성질을 우리가 배웠을 때 양의 실수인 녀석과 음의 실수인 녀석이 곱해졌을 경우 특히 루트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경우 얘를 쪼갤 수 있었죠. 그러면서 걔는 허수단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i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4ac 마이너스 b제곱에 i로 바뀌었던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허수 단위가 붙어있는 수, 그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허수라고 얘기를 하고 x를 두 개로 쪼개서 썼다는 얘기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허근과 그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허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중학교 3학년 때하고 달라진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수의 범위를 실수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도 실근에서만 국한해서 배우죠. 맞아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중복되는 근, 중근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다고요. 하지만 수의 개념을 복소수로 확장시킨 고등학교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얻어지는 두 근도 복소수 범위에서 의미가 생겼고 그 녀석을 우리는 허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녀석이 서로 부호가 허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두 개의 근을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에 따라서 이제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실근이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으로서의 두 실근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하나 발전 팁으로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 발전 팁.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일단 a는 0이 아니었고요. a, b, c는 실수계수였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실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그쵸? 실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말이에요. 한근 x가 p 플러스 qi 꼴이면 그쵸? 한근 x가 나머지 한근은 자동으로 x 이퀄 p 마이너스 qi 꼴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어디에서요? 실제로 근해 공식에서 얻어낸 두 개의 x 값을 비교해 보면 실수 부분은 같으나 허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바뀌었죠. 단 여기서 p하고 q는 마찬가지 실수로 단서를 제공해 줬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돼야만 하는지 이거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서술형 주제 또는
수행평가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뒷부분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명제를 바탕으로 증명하는 내용도 실어놨습니다. 뒤쪽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 실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근을 확인해보고 허근을 봤더니 한 근이 P 플러스 QI 꼴이면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I 꼴이 되면서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인 두 근을 동시에 2차 방정식이 갖는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자, 2차 방정식은 지금 그렇다면은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다루기 직전에 배웠던 소단원이 복소수란 단원이었죠. 그럼 수의 체계를 복소수까지 확장시킨 이유가 뭐냐? 아,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데 복소수 범위에서 해를 구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럼 복소수 범위에서는 2차 방정식, 선생님이 EQ점이라고 쓰면 이퀘이션, 방정식의 약자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뭐다? 두 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판별식 0보다 크건 0이건 0보다 작건 어떤 상황에서든 복소수 범위에서 2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두 개다. 명심하세요. 자, 조금 더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더 주면 2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모두 n차 방정식에서 해는요. 복소수 범위에서 자신의 차수와 같은 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n차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됩니다. 거기까지 한번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짝수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법 노트 왼쪽 옆에다가 짝수 판별식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근해 공식도 짝수 근해 공식이 있었죠?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이 있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짝수 근해 공식에서 우리가 얻었던 건 뭐죠? 계산상의 이득을 얻었죠. 짝수 판별식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일반적인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 d라고 그랬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였다고요. 그죠? 그런데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걸 한번 복습을 했고요. 자, ax 제곱 더하기 b 자리에 2b 다시가 와서 x 1차항의 개수가 근해 공식 때처럼 짝수인 1차항의 개수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꼴이었을 때 그러면 판별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먼저 기본적인 판별식 그대로 써볼 건데 b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 2b 다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녀석이 뭐냐? 4 제곱하니까 4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얻어져요. 이제 양변을 4로 나눠주게 되면 자, 디스크리미넌트 d가 4분의 d로 바뀌죠. 자,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4분의 d라는 이 식, 이 녀석을 우리는 짝수 판별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언제 써먹는다? x의 개수가 짝수였을 때 사용하면 계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라는 거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둡시다. 그래서 앞으로 x의 개수가 짝수인 상태에서 근을 판별하고자 할 때 b-제곱 마이너스 ac를 사용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오는 다음 얘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냐? 다음과 같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을 이용해서 우리는 계수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데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같다라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애들이 가능하냐? 요 녀석 두 가지를 a와 b, a와 c로 설명한 요 부분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고 간단하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역으로 구성을 해보면 처음 주어진 밑줄 긋고 있는 빨간색 밑줄 2차식을 내가 1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인수분해된 2차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 녀석을 a의 x-알파, x-베타라고 두고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2식이라고 하면 결국 1번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였기 때문에 1식과 2식은 서로 같은 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2식을 전개했을 때의 개수와 1식의 원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a로 같기 때문에. 자, 그럼 2식을 전개해보자고. 2식을 전개했더니 a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이 되네요. 자, 이렇게 전개한 식을 우리가 2번 프라임식이다, 2번 다시식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1식과 2번 다시식도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비교 가능하다? 개수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비교해 봤더니 1차항의 개수였던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식에서 1차항의 개수가 a였죠. 그 녀석은 1번식에서 1차항의 개수였던 b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두 번째, 2-식에서 상수항이었던 a 알파 베타는요. 1번식에서 상수항이었던 c와 같겠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a분의 c가 됩니다. 라고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공식을 유도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는 목적은 뭘까요? 자, 미지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다면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미지계수 값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체가 두 근의 합과 곱으로 만들어진 녀석이었기 때문에 다항식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활용과 연결된 문제를 풀 수도
있게 됩니다. 요게 아마 두 번째 목적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여기서 선생님이랑 같이 직석에서 합과 곱을 알았을 때 만약 차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도 공식으로 외워버리는 어떤 공식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절대값을 물어보는 것은 그 절대값을 일단 제곱을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먼저 구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활용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건 a제곱분의 b제곱이 될 거고 4알파 베타라는 거는 a분의 얼마가 되죠? 4c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맞아요. 네, 물론 이 녀석들이 모두 다 이제 숫자로 나온다면, 수로 나온다면 그 녀석들 계산하는 거는 문자로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 제곱을 떨어뜨리고 절대값을 붙여준다는 얘기는 예, 이 녀석 오른쪽에 나온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양의 제곱근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걸로 이제 설명을 마무리 지어도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집들이나 이제 기본 개념서를 보면은 굳이 이 녀석을 공식처럼 만들어서 제곱을 띄어낸 녀석을 여기다가 써주곤 합니다. 자, 그러면 제곱을 떨어뜨리면 뭐가 되냐? 절대값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를 붙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루트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우리 루트 b분의 a는요. 일단 분모 분자를 분리시켜서 루트 b분의 루트 a로 바꿀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c의 제곱은 절대값 c로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질을 적용하면 분모는 절대값 a가 되고 분자는 그대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예, 각종 개념서에서 봤을 그런 공식 하나를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유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뭘 알고 있는 게 더 훌륭하다?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기본적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안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파란색으로 지금부터 예, 굵은색으로 이제 박스 칠 요 부분을 곱셈 공식의 활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 알겠죠? 지금 박스 치고 있는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을 곱셈 공식의 활용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파란색으로 박스 쳐서 이렇게 절대값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는 이 방법, 이 과정을 숙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좌의 관계에 유도해봤고, 배우는 목적 알아봤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에 활용해서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유도가 되고, 걔를 공식화시킬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